자, 2026학년도 수능 공통영역 해설 한번 해볼게요. 오늘 수능이었는데 수능 치느라 고생 많으셨고, 공통은 난도를 전체적으로 표현하자면 재밌는 상이지만 1번부터 13번까지는 크게 푸는데 문제 없었을 것 같고요. 근데 객관식에서 14번, 15번 이 두 문항이 조금 난도가 있었다. 특히 14번 그냥 도형 문제라서 좀 어려워했을 것 같고, 15번 문제는 계산이 조금 있었다. 그 다음에 단답형도 20번까지는 크게 또 문제 없었을 것 같고요. 근데 21번, 22번이 많이 어려웠던 그런 시험지 같습니다. 21번과 22번 중에 뭐가 더 어려웠냐 하면은 사람마다 다를 것 같아요. 일단 올해 지수함수가 22번에 나올 가능성이 있었고, 그래서 그에 대한 공부 좀 깊게 하셨다면 오히려 22번을 쉽게 느끼지 않았을까. 21번은 전형적인 함수 추론이었는데 그것도 뭔가 따지고 할 게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21번이 좀 더 어려웠다 생각하는데, 일단 한번 풀어보죠. 같이 네 문제 풀이할 거고 14번, 15번 그리고 21번, 22번 풀이하겠습니다. 먼저 14번 도형 문제인데 저 x를 y에 비지라는 거예요. 근데 각이 두개 같다는 게 주어져 있고 그냥 하나를 더 하면 될 것 같거든요. 저는 그냥 여기를 알파라 잡았어요. 그렇게 알파라 잡으려고 해보니까 AC를 연결하면 우리가 아는 세 가지 길을 모두 아는 삼각형이 나와서 코사인 알파를 구할 수 있죠. 코사인 알파. 자, 계산을 하시면 2 곱하기 5 곱하기 이것도 6분의 25 더하기 24 마이너스 4가 나옵니다. 자, 얘를 계산하시면 4루트 6분의 9가 나와요. 그 코사인 알파에 대해서 자, 우리가 궁금한 거는 요 위에 있는 큰 원에 대해서 궁금한 거거든요. 그럼 또 어디서 물을 거냐? 요렇게 연결하시면 자, 여기 3이고 여기 6도 있고 이 길을 모르지만 코사인 값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거 y를 하시면 y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럼 sin 알파분의 이걸 해서 지름을 구할 수 있고, 그럼 다시 sin 세타분의 x에서 똑같다고 결론을 내리시면 되겠죠. 계산만 좀 참아주시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문제다. y 제곱이라는 게 24 9 마이너스 2 곱하기 6 곱하기 3 곱하기 4를 쓰는 얘를 열심히 계산을 하시면 y가 루트 6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sin 알파분의 y, sin 알파 값이 얼마죠? 4루트 6분의 얘 제곱하면 16 곱하기 6이니까 96에서 81을 빼면 되죠. 그러면 15인가요? 루트 15가 나옵니다. 그래서 계산을 해주시면 4루트 2분의 루트 5가 약분을 하시면 자, 이 값에서 y 값을 하시면 뭐가 나옵니까? 여기 r이 나오죠. 4루트 2분의 루트 5분의 루트 2. 이거랑 뭐가 같아야 돼요? 5분의 이것도 같아야 되죠. sin 세타분의 x인데 sin 세타는 뭐야? 5분의 4죠. 자, 이 방정식을 풀어내시면 되겠죠. 그래서 계산을 좀 마무리 해주시면 루트 5분의 4루트 12가 4분의 5x 나옵니다. 그래서 x가 루트 5분의 4루트 12 4루트 12니까 이거는 8루트 3인가요? 8루트 3 곱하기 5분의 40. 그래서 5루트 5분의 32루트 3입니다. 유리화 해주시면 25분의 32루트 15 해서 답이 4번 나온다는 걸 체크할 수 있고, 이
문제는 도형이 복잡하게 나와서 어려울 거야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지만 하라는 거 차근차근 하시면 되고 원하고 원부에 정하고 중심 연결 안 돼 있으면 그건 끌어볼 생각 그것만 한번 해보셨다면 크게 어렵지는 않았을 문제였다. 도형 문제가 하면 갈수록 이제 조금씩 난이도 올리고 있는 것 같아서 좀 대비 좀 하셔야 되겠다 라는 느낌의 문제였습니다. 그럼 15번 문제 개관식 마지막 문제로서 조금 어려웠다. 저도 그냥 계산을 했는데 난 주어진 함수를 보니까 우리가 자주 보던 정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고 그래서 어쨌든 h0는 제로고요. h 프라임x가 dx 빼기 fx라고 알고 있어요. 그게 그 값을 하나만 갖는데요. 그러면 미분하는 거 요게 0 되는 게 실근이 하나만 존재하면 되겠죠. 그런 a의 최대값을 구하고 함수 완성하셔라. 그럼 요거의 실근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는 나 gx 빼기 fx를 표시하면 되겠네요. 그럼 gx 빼기 fx 구간표로 쪼개져 있으니까 그냥 쭉 갑시다. 자, 구간이 마이너스 1보다 작은 경우 마이너스 1보다 크고 0보다 작은 경우 0보다 크고 1보다 작은 경우 이렇게 4개로 쪼개질 것 같고요. 계산하시면 ax 더하기 a 빼기 x제곱 x제곱 마이너스 x 더하기 x제곱 ax 빼기 a 빼기 x제곱 더하기 x 이렇게 함수가 구성이 됩니다. 자, 그럼 도함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아요. 그럼 얘를 제가 수업할 때 항상 하는 말인데 알고 있는 함수 먼저 그려봐라.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는 x제곱이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예요. 연속 문장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함수가 그려지겠죠. 4분의 1이죠? 4분의 1. 자, 그 다음 어떻게 그려질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내가 알고 있는 H형은 0이에요. 그리고 이쪽 보시면 어쨌든 최고 차는 개수가 음수인 여기 장점은 그렇습니다. 최고 차는 개수가 양수인 참수라고요. 그럼 어쨌든 무한수로 갈 거 아니에요? 그 다음 이쪽을 보면 최고 차는 개수가 음수인 참수. 그럼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먼저 가겠죠. 그러면 방금 말했듯이 이 dx 빼기 fx라는 얘가 0 되는 게 몇 군데 있어야 된다? 한 군데 있으셔야 된다는 거죠. 좀 내가 이쪽이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겠는데 얘가 어쨌건 이 참수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 좋겠다. 얘도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내려가든지 이렇게 올라가든 상관없어요. 이렇게 됐든지 결론을 말해드리면 얘가 이렇게 접하는 순간 마지막이겠죠. 이렇게 쭉 다녀봅시다. 그럼 이게 x 더하기 2분의 a의 제곱 그 다음에 빼기 4분의 a 제곱 더하기 a 이렇게 나오죠. 즉 a는 어차피 양수라서 얘가 양수란 말을 제가 맞들었네요. 얘가 양수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꼭지점은 마이너스 2분의 a a가 1보다 클지 작을지 정확히 모르겠지만 어쨌든 6중 있으면 접하면 될 것 같다. 즉 요놈이 0 이상 되면 됩니다. 즉 a제곱 마이너스 4a가 0 이하시면 되고 이런 범위에서는 그 값이 하나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K는 4가 된다. 그 다음에 A가 4였으니까 H3을 구하는 건 어렵지 않죠. 어차피 H0은 0이요. H3은 뭡니까? 요 어디가 면적이겠죠. 3이 어딘지 몰라가지고 3이 좀 있겠죠. 3. 그럼 여기 면적은 얼마입니까? 6분의 1이실 거고 여기는 적분을 하시면 되죠. 1부터 3까지 빼기 x제곱 a가 4였으니까 4를 집어넣으시면 5x 마이너스 4 dx죠. 자, 이 두 개를 더 하시면 되고 자, 계산을 또 열심히 해주시면 그렇죠? 그러면 계산해 주시면 6분의 1 더하기 3분의 얼마입니까? 제가 계산해 합시다. 어디서 가는지 모르겠네요. 계산을 이렇게 되셔서 6분의 1 더하기 빼기 3분의 27에서 1을 빼니까 26 더하기 9에서 1을 빼면 8 그럼 4, 5, 20 빼기 4, 2, 8이죠. 그래서 마무리하면 12고요. 계산하면 얼마죠? 6분의 52 6분의 51인가요? 그러면 6분의 72니까 72에서 51을 빼면 21이네요. 2분의 7 나오죠. 그럼 2분의 7하고 어디다 하면 됩니까? 4를 더하시면 원하는 거. 답이 나오겠네요. 2분의 15가 원하는 정답이겠죠. 계산이 조금 있는데 계산해 주시면 안 되고 어쨌든 결론 정적분으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 나오면 대입하고 미분한다. 이게 기본적인 원리고 극값이 하나만 갖는다 했기 때문에 이 미분 계수가 0이 되는 점이 하나만 존재하면 된다. 그래서 비적분 함수를 나열하고 그냥 그래프로 x축과 x축 뚫고 지나가는 점이 한분되면 되겠구나. 그 정도만 판단하시면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칠판 정리하고 단답형 문제 풀이해 봅시다. 자, 단답형 21번, 22번 한번 풀이해 봅시다. 자, 21번이 제일 어려웠던 문제인 것 같고요. 초차항 개수가 양수인 3차함수가 있을 때 gx가 t를 좌우로 음수에서는 부호가 바뀌고 t보다 큰 쪽에서는 부호가 그대로다. 연속이에요. 박스 안에 조건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이 문제에서 당연히 연속이기 때문에 t를 둘 다 집어넣으면 ft가 0됩니다. x가 0되는 점에서 함수를 갈아탈 것이다. 두 번째, 그냥 항상 존재한대요. 좀 우극하긴 하지만 분모가 0되는 점에서는 0이 되셔야 되니까 G하고 G가 0이 이 말은 0되는 점은 이제 F랑 똑같을 거니까 F하고 F가 0되는 것이에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박스를 좀 읽어보면 자연수에 대해서 얘가 음수되는 자연수 A의 집합이 돼요. 그럼 얘도 어차피 자연수. 너도 자연수거든요. G-1은 자연수. 2분의 7 G1은 음의 점수예요. 이 정도까지를 해석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어쨌든 fx라는 걸 그런 점을 알고 있으니까 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알파를 잡겠죠. 자, 또 대충 그림을 생각해 봅시다. 그림을 대충 생각해 보면
어쨌군요. B가 있는데 알파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지금 이 문제에서. 아직까지는. 자, 그런데 G-1이 자연수예요. 응? 마이너스 1이 F는 어쨌든 지역차는 계속 양수니까 이렇게 마이너스는 이쪽에서 올 거잖아요. 그럼 G-1은 이쪽일까요? 이쪽일까요? 그러니까 저는 예심을 했는데 뒤집어질 거다. 그러니까 이렇게 올 것 같다. 거의 찍었어, 조심해서. 그냥 이렇게 하고 그냥 예심을 이렇게 되는 함수라고 처음 추측을 했고 이 상황이 맞아서 그냥 그대로 갔습니다. 좀 문제 얼마 안 돼서 나머지 케이스 검증을 안 해봤어요. 자, 이렇게 되시면 t 값을 정할 건데 0이냐 2냐 알파냐. t가 여기서 알파라면은 이게 뒤집어지겠죠? 그럼 1일 때 m의 자연수로 올 거잖아요. G1은 무슨 소리 해야 됩니까? 저기서 얘 음수니까 G1은 G1이 양수면은 음수가 되고 G1이 음수면은 양수면은 성립. G1이 음수면은 성립하지 않죠. G1이 양수라는 말은 F1이 여기서 양수죠. 안 뒤집어졌다는 소리고 뒤집어지면 성립한다는 소리네요. 그러니까 네가 그렇구나. t가 0이면은 안 뒤집어지잖아요. 안 뒤집어지니까 1이 여기 안에 들어간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미는 이쪽에서는 1을 집어넣으면 여기서 갈아탈 거잖아요. 갈아타면은 0을 치면은 그대로 가죠. 여기 음수가 돼요. 근데 우칸이니까 음수 값일 거고 얘는 뭐가 되죠? 양수죠. 2도 성립하죠. 그러면 여기가 1로 확정되는 거죠. 확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1, 2가 되면 아니면 t가 2면은 1은 성립 안 하니까 2랑 3이 되겠죠.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로 나눠서 푸시면 되고 근데 여기 문제에서는 t가 어쨌건 2가 저는 첫 번째 이 케이스를 먼저 했어요. 여기 가운데 있으니까. 그리고 답이 나와서 그냥 봤습니다. t가 2라고 확정을 줘. 그러니까 이 케이스를 먼저 쳤고 자, t가 2가 되면은 2랑 m이 뭐가 되죠? 2하고 3이 되죠. 즉 알파는 3보다는 크고 4가 되는지 안 되죠? 그게 모르겠는데 알파 3과 4 사이 대충 값일 겁니다. 자, 그런 케이스를 한번 보겠다라는 거죠. 되게 계산이 좀 복잡한데 자, G-1을 계산해야 되니까 그 열심히 계산을 하면 이렇게 마이너스 F 마이너스 1 그게 3P의 알파가 1 마이너스 2분의 7 G1이라는 계산 또 2분의 7 F1 그래서 2분의 7 P의 알파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럼 얘가 2, 3이냐? 얘가 3, 2냐인데 여기서 이렇게 됐죠. 여기서 두 개 다 해보시면 하나는 안 되고요. 하나는 됩니다. 되는 케이스가 뭐냐면 요 케이스가 돼요. 이렇게 가면 되죠? 요 케이스가 됩니다. 요 케이스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을 하시면 그럼 문제가 알파 p 구하면 되니까 나누겠죠? 나누시면 뭐가 나오냐면 알파가
쭉 계산하시면 3분의 11 나와요. 계산하시면 좀 P 약분되고 계산하시면 계산을 볼까요? 자, 요 하면 7분의 6은 그 다음에 알파 마이너스 1 알파 더하기 2분의 3이 나오셔서 약분을 하고요. 올라가면 4 알파 더하기 4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올라가면 7알파 마이너스 7 그래서 넘어가면요 3알파고요 11알파가 3분의 11이 나오죠. 알파 다시 3분의 11을 대입하시면 11에 알파 더하기 1이 2니까 알파 더하기 1이 이게 3이죠. 죄송합니다. 3. 그러면 11 알파 더하기 1이 11분의 3이 되죠. 뭔가 계산 잘되네요. 자, 다시 이쪽이시니까 알파 3분의 11을 넣으면 알파 3분의 11을 넣으죠. 3분의 알파죠. 11 넣으시면 3분의 13가 14죠. 는 3돼서 3 P가 나오니까 14분의 3이 나오죠. 그래서 식이 완성되었고 마지막 구하라는 게 집 빼기 5니까 집 빼기 5는 빼기 F 빼기 5이고 자 그거를 마무리 계산을 하시면 65가 나옵니다. 자, 그래서 계산이 만만치 않은 문제였던 것 같고 그런데 어쨌건 하라는 대로 하는데 조금 이거는 운이 작용할 수 있었겠다. 저는 바로 그냥 처음에 추측이 알파가 이쪽에 있을 것 같은 느낌이었고 그냥 자연수에 대해서니까 개수 조절할 때 이렇게 얘기할 것 같다. 그리고 우리가 이것의 기준이 되었다. 물론 다 해보겠죠. 0, 2, 알파 시간이 많으면. 그런데 실제 시험 중에서 시간이 없을 거니까 일단 될 것 같은 케이스부터 먼저 해보고 아니면 뭐 안 되면 다음 케이스 찾고 되면 넘어가고 그렇게 해서 계산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 22번 문제는 6월, 9월 시험에 나왔던 대로 지수로 함수 문제가 나왔고요. 자, 이 문제에서 밑이 하나는 16이고 하나는 4죠. 다르긴 하지만 16은 4의 제곱이죠. 그래서 조금 뭔가 관계가 있을 거라 그런 의심을 해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얘 역함수를 먼저 한번 추론해 볼게요. 얘의 역함수는 뭐가 나오냐면 역함수 구하시면 y는 8분의 1에 곱하기 2에 4x 빼기 4분의 1. 자, 그러면 얘하고 얘를 한번 뚫어지게 잡아보세요. 근데 얘도 뭐 평행이 있으니까 좀 수정을 할게요. 식을 좀 변형할게요. y는 4분의 1에 곱하기 2에 x 얘랑 얘를 비교를 하는 거죠. 얘 두 개를 비교해 보시면 요 함수에다가 x에 뭐를 넣어봤죠? 2x를 대입하고 y에 2y를 대입하면 이쪽 함수가 나옵니다. 그렇죠? 이 자리에서 2x 넣으면 4x 되고 y에 2y를 넣으면 다시 이거 나눌 거니까 되겠죠. 관계 파악에서 두 함수의 관계 파악은 지수가 어디서 가장 변하는 건데 네 가지가 있다고 방금 말씀드리거든요. 평행,
회전, 확대. 평행 대칭을 자주 쓰는데 회전과 확대는 회전 예전에 한번 나왔고 확대도 상하수 쪽에 자주 나오죠. 지수분 함수에서도 쓰면 편한 문제가 꽤 나왔었습니다. 예전에. 이번에 다시 출제된 것 같고. 즉, 이 함수를 대충 이제 마지막 생각해. 이제 이거는 2분의 1배씩만큼 확대한 거니까 자, 풀 나가면 A라인은 B, A. 그럼 B는 뭐 했어요? 2배 한 거니까 이렇게 되겠죠. 얘와 뭐의 어디였죠? 얘의 중점이 얘래요. 즉 A 더하기 2B가 4분의 77고 그 다음에 2A 더하기 B가 4분의 133이죠. 자, 얘는 그냥 계산을 하시면 되죠. 자, 그럼 두 개 계산 좀 해봅시다. 자, 얘 두 배를 하면 2A 더하기 4B가 2분의 77이고 2A 더하기 B가 4분의 133이라서 빼면 3B는 4분의 얼마죠? 얘 두 배 하면 얼마예요? 154죠. 154에서 133을 빼보세요. 21. B가 4분의 7이 나와요. B가 4분의 7이니까 A는 4분의 77에서 4분의 14를 빼면 되죠. 그럼 A는 4분의 63이 나오죠. 두 개 뭐 하랍니까? 곱하라네요. 곱하면 63에 7 곱하면 얼마죠? 63에 7 441. 자, 두 개의 결론은 더하라죠. 분모 분자를 두 개 더하시면 계산을 제가 잘못한 것 같은데요. 63에다가 7 곱하면 3, 7, 21